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3월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3월 하면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날씨까지 또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활기찬 새학기 첫날을 좀 나갔던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작이 좋은데요. 이달 동안 이러한 기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이준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휴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가 좀 쉬는 날이라서 이번 주는 좀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 오늘 3월 첫 거래일인데 시장 흐름이 좋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잖아요. 네. 또 글로벌 증시가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지준율 인하 모습도 있었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반등 이어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오늘 올라온 게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주였고요. 네. 거래소는 포스코 뭐 이 정도였는데 그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죠. 대중들은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빠졌던 소외됐던 그런 쪽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적을 수반해서 올라오는 거는 아니래가지고 그 연속성은 조금 의심이 가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연초 많이 빠졌던 그거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이었다면은 오늘서부터는 좀 추세적인 전환을 좀 의미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오늘의 어떤 주역이었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주역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주역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낙폭과대주들 그리고 또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이러한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낙폭과대주보다는 또 다른 종목들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야 할 것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VVIP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시죠? 네, 여기 경기도 평택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상으로 듣긴 좀 나이가 좀 별로 없어 보이시는, 나이가 좀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연령대 어떻게 되세요? 네, 40대 후반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러면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올해 5년째 됩니다. 5년째요. 그럼 40대 초반부터 시작하신 거죠? 예. 네. 지금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시는데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지금 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5천만 원 정도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보다 좀 작게 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네. 수익 좀 보신 거세요? 예. 네. 수익 좀 보셨다니 저희가 또 기분이 좋은데 지금 다른 거 말고 주식만 하고 계신 건가요? 재테크 쪽으로? 네. 주식만. 네. 지금 수익을 보셨다니까 계속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럼 투자 성향은 어떠세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편이세요? 단기는 소량만 하고 대부분은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중기적으로 가져갑니다. 네,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3개월로 맥시멈을 잡아두신 이유 있으세요? 3개월 이상 넘어가다 보면은 시장이 확 빠지게 되는 그 수익 같은 게 많이 그냥 도로 원위치가 돼갖고 네. 3개월 이상 갈 때는 너무 변화가 많아서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도 1개월에서 3개월이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접근하시면서 좀 시간 여유적인 이런 게 시간이 있으신 거세요? 예, 시간은 여유가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에게 전화 주신 이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종목이 요즘 수익이 났다가도 네. 변동성이 있어갖고 도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매도요. 매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 차장님, 이 사시고 나서 손실이 난다면 또 손절하기도 어렵고, 또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매도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팔아놓고도 올라간 게 있어서 네. 그런 것도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OLED 종목 중에서 테라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오늘 한 1,000원 정도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한 3%예요. 그러면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고 그럼 월요일 날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후회의 연속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고점이 10,000원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연이지 실력 이런 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목마다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아웃라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요. 시장이 깨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든 상황과 종목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좀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실수의 인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 인정하고 그 실수에 요령 있게 대처한다라면은 실수를 자주 저질러도요. 심지어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수의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직장에서 성공하셨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또 학점을 아주 잘 받았던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든 기업체의 CEO든 이런 분들이 결국 주식에서 성공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또 아니면 청년 결백하신 공무원 이런 분들이 주식을 잘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단맛, 쓴맛을 주기적으로 느껴본 사람이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주식하면서 성공할 때의 기쁨도 기대하지만 실패했을 적의 고통도 예상하기 때문에 단맛, 쓴맛을 많이 본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잘해요. 어떤 싸움딱 기질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를 저지르고 이거 잊어버리고 오늘 한 잔 먹고 잃어버리지 이런 거 말고 그런 과소평가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 그러니까 실수도 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를 한번 나눠보면은 어떠한 종류로 했었다라고 나눠보면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아마 조금 마음에 많이 좀 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으로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어린 학생들 같은 소리고 그런 쪽이 더 아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차장님께서 또 전체적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청자님 그럼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예, 대림산업. 네, 대림산업 매수가도 말씀해 주세요. 78,60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산업. 네. 24,500원에 30%. 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83,500원에 10%. 네. 그리고 현금 10% 갖고 계시네요. 10%는 좀 안정적으로 현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냥 10%는 그날 단기 매매할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수익 보고 계세요. 예. 네, 지금 이게 건설주 체감 경기가 소폭 올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낙폭과 대준 만큼 올해 들어서 계속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수익 보고 계셔서 걱정이 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궁금하신 점이죠? 3월에서 4월까지 좀 밀고 가고 싶은데 네. 괜찮을지. 그리고 우리 산업 3월 달에 전기차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매수가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됐는데 이게 전기차 수혜주잖아요. 네, 다소 좀 움직임이 최근에는 부진했었는데 매수가 부근에서 오늘 좀 종가 형성했죠. 하락을 하면서. 좀 이거 우리 산업도 궁금하신 것 같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거는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지 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차장님과 직접 만나보고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요, 조금 통제, 절제, 이게 좀 잘 하시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어떤 궁금해 하시고, 그러한 부분도 터무니없진 않고, 어떤 종목마다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혹시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얼마 전에 공시 보니까 사우디에서 발주 다시 시작했다는 뉴스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3월 말인가 4월 초에 이란 SOC 관련해서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가도 요즘 반등하고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단합 나왔을 때 폭락했을 때 한번 봤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사실은 큰 윤곽은 이러한 쪽의 종목들은 과거에 유가가 한참 올라올 적에 어떤 그들 국가들을 상대로 매출을 많이 일으켰던 이런 회사들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유가라는 부분이 많이 빠지면서 수주 이제 가뭄에 시달리기도 이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 건설도 올라오고 철강도 올라오고 또 증권주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1월달, 2월달은 수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조선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봤을 적에 만약에 이들이 다시 기사 회생해서 호황기 산업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봐도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적이랑 성장성 이런 거보다는 수급 이런 측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기관들의 매수도 이쪽으로 모이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이랑 성장성 수반하지 않고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예외스러운 게 바로 대림산업이에요. 그래서 대림산업은 그나마 그 안에서 어쩌면 가장 나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이란에서부터 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림산업은 1975년도에 이란에 이제 처음으로 진출해서 26개 플랜트를 이제 완공했던 경력이 있죠. 그리고 1983년도서부터 수행한 칸간 가스정제 플랜트는 요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라크 공군기 이제 현장 폭격에도 철수하지 않고 완공해서 신뢰를 쌓았고 대림산업은 2006년도 이후에 이란에서 수주 실적이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이제 해외 수주 목표로 4조 8천억을 제시했는데 아시아, 유럽,
그리고 1항까지 생각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대림산업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림산업 매출 자체는 사실은 2012년도에 정점을 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림세였는데 작년까지는 내림세였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따뜻한 온기가 돌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 대림산업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이 조금씩 온기가 이제 오고 있고요. 2014년도, 15년도 4만 5천 세대 분양도 잘했고 내년까지 2조 5천억에서 2조 9천억 매출 확보 그리고 S51 온산 공장 요거 수주에서 여타 업체가 뭐를 고민하고 있는 역성장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림산업에게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다. 나는 잘났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업종 전체적으로 좋다라면은 그 중에서 가장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은 업종 전체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승은 어느 정도 한계는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3월달, 4월달까지 들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스케줄이면은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는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림 보면서 어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다중 고점을 주는 가격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안 좋을 때 한번 올라갔다 맞은 곳도 여기고요. 그러니까 다중 고점을 준 가격이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은 한 9만 5천 원 선에서 한 10만 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중 고점을 줬던 자리인데 그 정도에서 좀 매도할 목표가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체적인 윤곽이 나만 잘났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권주도 뭐가 좋다, 실적 되게 좋다, 다른 회사는 안 좋아도 우리만 좋아라고 해도 혼자 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업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사실은 더 사도 되냐 말씀하셨지만은 제 생각은 더 사도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지금 시청자님 뭐 한 5년 이렇게 이제 주식 하셨다고 했는데 산업의 도입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도입기에는 혼돈이 있어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VR 관련주다 해서 몇 종목이 후다다닥 올라갔다가 또 후다다닥 깨지고 이랬지만은요. 그런 어떤 산업의 첫 발을 내딛는 도입기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2010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바이오 열풍이라는 게 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도 현미경 하나 회사에 갖다 놓고 우리도 바이오 회사다. 사업 목적에 추가 막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황모 박사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뜨거운 이슈였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이제 첫 발을 내딛어 가지고 작년 상반기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풍미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의 전기차는 11년 전 2005년도에 세상에 바이오라는 화두가 던져졌을 때처럼 지금의 전기차는 그쪽으로 지금 딱 도입기로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이쪽도 지금 도입기였고 성장기로 어느 날인가 가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 뭐 한 10년 후 정도가 된다라면은 뭐 로봇이라든가 뭐 미래 일이 있으면 뭐 말씀을 확정적으로 못 드리겠지만은 노인도 많아지고 뭐 그러니까 뭐 웨어러블 로봇 이래서 뭐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산업의 도입기로 가서 시장에서 뜨거운 이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입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시청자님이 정말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림산업 이런 것도 막연하지 않고 분명히 목표를 갖고 계셨고 우리 산업도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 설정을 딱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뭐 잘 하실 것 같고
우리 산업 이제 하나만 놓고 보면은요, PTC 히터 매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중국 업체 전기차량 이제 신규 오더가 증가하고 있고요. 가솔린 차량이 이제 확대 적용되면서 내년도 정도 되면은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30% 정도로 커질 거고요. 고전압 PTC 히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로 가는데 신규 오더를 따내는데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문에도 현대기아차 정의선 부회장이 1인용 전기차를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그거는 맞는 소리예요. 지금 뭐 이혼하신 분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은데 뭐 차도 사실은 큰 거 필요 없죠. 나 혼자 타고 다니고 부부끼리도 싸움을 하면 화가 나면은 그냥 나 혼자 타고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산업이 어떤 시대와 방향성은 분명히 이제 맞게 갖고 가는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친환경 라인업과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스마트카 수요 증가로 성장성도 높고요. 이런 거야말로 마음 편하게 좀 대박을 노리고 한 3년 이상 홀딩한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은 지금의 뭐 24,000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지금 깨를 굴리고 계신데 나중에 수박 한 덩어리가 어쩌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우리 산업 차트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좀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느껴져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생애 이제 거래를 처음으로 터뜨리고 상승하고 이동평균선들 간에 여기서 이제 당장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처음에 올라왔던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이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는데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는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되게 많이 올랐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파트 1층에서 10층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 남산 정도라도 올라가서 아파트 10층을 보면은 또 어쩌면 낮아 보일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어떠한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하는 게 이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그냥 뭐 형상이지만은 그 속에 숨겨진 것, 내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제 보일 것이고요. 환경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적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같은 나라도 그동안에 성장하느냐고 바쁘다가 하루에 암 때문에 7,000명씩 죽어나가는데 우리도 환경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항목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내일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림산업도 갖고 계셨지만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번쩍거리는 거 많고 우리 산업은 뭐 마이너스 250원이 났다. 그래서 아이고 승질나 해가지고 내 거 주고 다른 거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번쩍번쩍거리는 게 모두 다 금은 아닐 것이고 좀 잘 지켜나가시면은 나중에 좀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실장님 다른 일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전업 투자자 아니고 저 같으면 그냥 넣어놓고 그냥 제 본업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좀 길게 갖고 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는 뭐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 설 끝나고 폭락했을 때, 예. 네.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의 거시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닌 타이밍에서 사신 거는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반등 정도만 목표로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는 몽클레르 브랜드가 이제 자회사로 재편되면서 수입 부분의 실적에 이제 좀 악영향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라고 하는 뭐 자주 브랜드 이런 것은 이제 커지고 있고 화장품 사업부는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톰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률 개선 덕분에 영업이익률을 반등했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한 159억 나다가 작년에 작년에 214억 정도 이제 나올 것인데 주가에 좀 부담 주는 요인이 지분 25% 갖고 있는 자회사 사이먼 아울렛 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아울렛 시장도 경쟁 심화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행인 것은 신세계 그룹 안에서 할인점, 백화점, 아울렛 이 채널이 기반이 있으니까 외형 유지랑 그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매출은 1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익은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1%, 아주 잘하면 2%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별로 매력은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조금 이익률이 뭐 1%, 2%라 그랬는데 좀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하면은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익률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들은 돈이 많이 벌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좀 많이 눈이 돌려질 텐데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 아닐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이런 유통업종들 보면은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뭐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별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생선, 뭐 고래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머리라고 치고요. 요것을 이제 꼬리라고 했을 적에 얼추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꼬리 부분에 있는데 꼬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려면은 살랑살랑 꼬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이제 과거로 가보면요. 바로 직전에 신세계 인터넷이 올라갔던 그런 환경을 보면 여기서도 머리 있고요. 여기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살살살살 모이는 게 여기서는 보이실 거예요. 거래량이 척척척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많아지죠. 그래가지고 요때 당시로는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고점 만들고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좀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예전에 과거에 이제 바이오 스페이스 요런 종목인데 사실 이게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애 첫 거래 터트려 놓고 고점 만들고 뒤에서 거래량이 살살살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올려 보려고 그런 노력이 나온 건데 다시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보게 되면은 지금의 상황은 외모는 같은데 외모는 둘 다 잘생긴 거는 맞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속이 좀 건강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치면요. 잘생긴 건 똑같은데 좀 속이 좀 건강하다. 어디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거래가 좀 수반이 된다라면은 바로 작년 초 같은 그런 환경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고요. 며칠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지켜보시면은 현재 이러한 거래량 가지고 주가 들어올리는 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작년의 상승은 좀 시장 상황 좋았던 부분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돈, 에너지, 거래량이 이제 많이 모였던 시기고요.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다른 환경도 감안해 봤을 적에 이 종목이 대놓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반등 이용해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요 가격이 푹 빠졌던 가격이 95,000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방금 잘된 케이스 보여드렸지만요. 거래 막 좀 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서 또 그러한 생각도 하고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는 95,000원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새 종목 진단해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증권통과 또 게시판에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들은요, 참여 방법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